네, 오늘은 만 원대의 행복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기술이 나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보험도 시대에 맞는 보험 정도는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그렇지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알아서 진화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내가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는 보험의 추가 보완을 시대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추가 보완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 좋게 어떻게 만 원대로 행복 플랜으로 짜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가성비가 뭘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좋은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또는 요즘 핫하게 관심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가성비 좋은 간병인 보험까지 오늘은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암보험을 먼저 보겠어요. 자, 암보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내가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6%나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확률 통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남녀별 상대 생존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1위와 2위가 뭐다? 위암과 대장암이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갑상선의 발병률이 그렇게 높은 갑상선암도 3위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1위와 2위가 대장암인데 자, 오늘은 1위와 2위 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춰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장암을 갑상선암처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대장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지만 예후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예전에 갑상선암은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줬다? 일반암에서 줬었어요. 1,000만 원과 유사암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자, 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전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발병률은 높고 병원 의료비는 적게 들고 그리고 예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 중에서 2위에 차지하고 있는 이 대장암이 전 세계 발병률로는 1위예요. 1위. 근데 어떻게 해요? 국제암연구소의 통계상을 보면 2030년도면 불과 10년도 안 남았죠. 자, 2030년도 되면 한국인의 대장 발병률은 200% 이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을 어떻게 더 폭넓게 준비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는 건데요. 자,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장 전막내암. 자, 대장 전막내암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이 있죠. 갑상선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타 피부암. 그죠?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다? 제자리암. 제자리. 그리고 상피내암이 있습니다. 상피내암. 그러면 요 네 가지 외에는 우리가 모든 거를 일반암으로 봐요. 일반암. 그런데 보험회사가 여기에다 뭐를 넣는다? 대장 전막내암을 넣습니다. 대장 전막내암. 대장암은 대장암인데 전막 내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유사암으로 지급을 하고 일반암으로 지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요 두 가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은 우리가 암 진단비를 청구를 할 때 어디까지 침륜이 됐는지 병기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코드가 보통 암은 무슨 코드로 나온다? C코드로 나옵니다. C코드. C코드가 유사암에서도 유일하게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이 C코드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대장 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와 유사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는 유일하게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사암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 전막내암을 진단받았을 때 일반암으로 지급받으면 얼마를 받는다? 4천만 원 가입했으면 4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유사암으로 가입하면 어떻게, 유사암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했으면 10% 3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건강검진 중에
중에 대장 전막내암, 위 내시경하다 용종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하고 대장 전막내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4천만 원 가입했으면 4천만 원 주지만 유사암으로 1,000만 원 가입했으면 타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받든지 유사암으로 받든지 일단 보험금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대장 전막내암을 뭘로 받는다?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납입면제가 됩니다. 납입면제. 그러면 납입면제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보험 만기 때까지 내가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유사암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를 매월 계속 낸다. 그래서 대장암 진단 받았을 때 이게 전막내암이냐 그냥 대장암이냐 이 구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 일반암 안에는 대장암이 있지만 대장 전막내암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빠져 있다. 그래서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빠지기 전에 일반암에 있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1,000만 원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내가 기존에 암보험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암 평생 발병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보험에 비해서 내가 암보험만큼은 추가로 보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추가로 보완을 해도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자 질병 코드에서 아까 어떻게 해요? 악성 신생물 암은 질병 코드가 C 코드가 나온다 그랬죠. 유일하게 대장 전막내암은 D 코드입니다. D 코드. D 코드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각 진단비를 1,000만 원씩으로 해봤을 때, 자 20년 갱신입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의 추가 보완이에요. 자,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죠. 자, 내가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납입 면제가 되죠.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요. 방금 전에 또 얘기했듯이 대장 전막내암을 유사암에서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 납입 기간 동안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1,000만 원 플랜으로 봤을 때 자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어도 어떻게 해요? 40세 되시는 분은 한 달에 5,220원밖에 안 됩니다. 50세 남성분 11,450원이에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40세 계시는 분은 10,000원이 안 돼요. 50세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10,000원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일반암 1,000만 원 너무 작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그닥 암 진단비가 많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크게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반암을 2,000만 원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일반암 2,000만 원. 그럼 대장 전막내암 받아도 어떻게 해요?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 받고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내가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플랜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암보험 잘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최근에 가입한 암보험에 대장 전막내암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술은 나날이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시대에 맞는 그 치료를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암에 걸려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해도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다 공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진 항암 치료 기법이 나왔어요. 자,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용은 굉장히 감소되고 치료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여유 있게 암보험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현 실정에 가장 발전된 의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현 시대에 맞는 치료 의료 기술을 혜택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게 현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다. 굉장히 관심 있게 뜨겁게 오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항암 치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왜? 어떻게 비싸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나라에서 해주는 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다. 비급여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 그런데 2, 3주 간격으로 치료를 해야 된대요. 얼만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치료를 봅니다. 자, 이거는 입원하지 않아요. 혈압약처럼 약으로 처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치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샬라 이런 것들은 유방암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고 이런 옵티보주나 카트루라주 같은 경우는 뭐 간암이나 간세포 아니면 위암, 대장, 췌장암 이런 쪽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달에 한 돈 1,000만 원 쓰는 거는 굉장히 우습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입원 처리가 안 되니까 통원 치료로
치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있는 보험의 추가 플랜은 반드시 해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개념 선진 항암 치료 요법인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 굉장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의문을 갖고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이 표적 항암 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른 데 한번 보지 않고. 자, 표적 치료, 그죠? 표적 치료 5천만 원, 최초 1위 아니죠? 자, 연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 500만 원, 이렇게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 한번 보지 않고 두 가지만 보겠어요. 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그죠? 이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꿈의 치료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거는 꿈의 치료예요, 꿈의 치료. 이건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꿈의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 1회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러면 앞에 어떻게 해요? 표적 항암 치료 최초 1회는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토모테라피나 양성자 치료 받아서 5천만 원 받으면 이게 바로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때 이 표적 항암 치료나 이 치료만큼은 가성비 좋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담보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10년 갱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손해율이라든가 손실률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보험사가 다 10년 갱신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갱신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40세 남성분 10,000원이고요. 50세 남성분 17,000원이에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10,000원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보험을 두세 개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만큼은 내가 반드시 추가로 꼭 보완하시라는 말씀 꼭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수술비 플랜이에요. 10,000원대로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수술비 보험은 제가 유병력제로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간편보험이에요. 325. 아시죠? 325 유병력자 보험으로 해봤는데, 요 보험은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 수술하게 되면 20만 원씩이지만 그 외에는 모든 수술이 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유병력자로 했기 때문에 40세 남성 50 중반까지도 10,000원대로 충분히 보험 준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연하게 박혀서 다치는 수술은 60만 원이고 백내장이라든가 대장 용종 제거하게 되면 20만 원이지만 그 외의 수술은 20만 원과 80만 원을 보태서 매해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병력 있으신 분들도 내가 건강검진 하다가 용종 제거를 했다. 그러게 되면 그냥 20만 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장 용종 있으셨던 분들은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하시잖아요. 있었던 분들은 대장 용종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20만 원씩 지급을 받아도 10,000원대 준비를 하시게 되면 1년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그 외에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병력 있으신 분들도 내가 이런 수술비 보험이 없다. 실손보험 대체 보완이 전혀 없다 그러시면 이런 가성비 좋게 이런 수술비 보험 플랜 하나 가져가셔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상급병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요양병원 제외해서 쓰는 일당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면 요양병원의 일당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간호통합 서비스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일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각각 사용 일당으로 지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어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내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언제든지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험은 어떻게 해요? 3년마다 인상이에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소개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20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20년 동안 동일해요. 자, 3년 갱신으로 보험료 인상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회사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가입해서 20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의 걱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렇게 요양병원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매일매일 계시는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근데 내가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 3만 원씩. 그리고 내가 간호통합 서비스에 있다. 그럼 만 원씩. 그래서 다치거나 아팠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 원대로 충분히 보험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건 거꾸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40세나 50세? 20년 갱신이나 3년 갱신이나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담보는 이게 더 좋겠죠.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니까 더 좋은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3년 갱신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폭이 가입할 때 시점에는 비슷하지만 이제 갱신 주기가 오면 얘는 굉장히 보험료 인상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어떻게 하다? 20년 동안 보험료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력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간병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겠죠. 한번 아프셨던 분들은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이 아닌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병원에 계시면 10만 원, 그다음 요양병원에 계시면 2만 원, 그리고 간호통합 서비스 계시면 만 원. 다치거나 아팠을 때 동일한 조건이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세, 60대. 만 원대부터 3만 원대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이 되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이런 간병인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은 3만 원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병인 사용 일당 아니면 지원 일당 이거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3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는 3년 동안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담보는 알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손보험만큼이나 보험료 인상이 될 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보험회사에다 간병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내 간병인을 내가 먼저 쓰고 나서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겁니다. 먼저 신청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번 첫날부터 내가 간병인 쓰고 다 쓴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방식이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치는 거는 감액 기간이 없지만 자, 아파서 입원하는 건 1년 이내 50% 감액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어떤 보험이든지. 자, 간병인은 정액으로 쓰고 청구합니다. 아까 종합병원, 상급병원, 의원 자, 하루 1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3만 원, 통합 서비스 쓰면 2만 원이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다? 납입 면제까지 있습니다. 내가 암 진단 받거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 받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거나 아니면 80% 이상 후유장애 있으면 내가 돈은 내지 않지만 간병인을 내가 가입한 그 만기 동안은 충분히 납입 면제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보다도 암보험만큼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표적 항암 치료 요 보험은 꼭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그 시대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치료를 다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병원에 있는 동안은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간병인 보험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보험마다 좀 가성비 있게 조금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